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김교주입니다. 오늘은 스팀3인 효소와 물질대사의 세 번째 영상, 물질대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문제 볼 텐데요.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6학년도 공통과학 26번 문항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읽어보면 주어진 그림은 식물의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를 재료로 하여 ATP 생성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대요. 엽록체의 그라나 또는 미토콘드리아를 pH 4 또는 pH 8의 수용액에 오랫동안 넣어두어 내부의 pH가 수용액의 pH랑 같아지게 한대요. 그 다음 pH 4 또는 pH 8을 용액 속에 아래와 같이 넣었다. 그래서 그라나가 이렇게 있었으면 얘를 pH 4나 pH 8 용액에 넣어서 pH 8 이런 식으로 용액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든 그라나를 pH 8인 용액에 이렇게 만든 그라나를 pH 4인 용액에 이런 식으로 넣었나봐요. 그 다음에 시험관에 무기임산 그리고 ADP는 충분히 공급되어 있대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얘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실험 중에 하나인 무슨 실험이냐면 야겐도르프 실험이라고 합니다. 야겐도르프 글씨가 안 예쁘니까 다시 적어볼게요. 야겐도르프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양성자 구동력,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론이 뭐였냐면 ATP 합성에 직접 이용하는 것은 pH 차에 의한 양성자의 화학삼투적 자유에너지, 즉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ATP 합성의 직접적인 에너지원이다 라고 알려지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원래 ATP가 합성되는 그 방향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 가와 나가 그라나가 먼저 주어져 있으니까 엽록체를 한번 볼게요. 엽록체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 쳤을 때 여기가 틸라코이드 내강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틸라코이드 내강이라고 하면 이 바깥이 스트로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바깥에 스트로마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ATP를 합성했냐면 이 방향으로 합성했어요. 여기에 CFO, CF1이 이렇게 달려서 H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나가면서 에너지를 합성했어요. ATP를 합성했어요. 그쵸? 그래서 양성자 구동력이 틸라코이드 내강에서 어디로? 그렇죠. 스트로마로 가면서 틸라코이드 내강에서 스트로마로 가면서 이렇게 화학삼투적 자유에너지를 통해서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통해서 ATP가 합성됐습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어떻죠? 미토콘드리아도 똑같이 이렇게 이중막으로 그려주었을 때 미토콘드리아는 그렇죠. FOF1 ATP 합성 요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간강에서 이렇게 왔죠. 기억나시나요? 막간강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pH가 정도가 어땠는지도 알아볼까요? 아, 여기 이걸 안 적었군요. 얘는 막간강에서 막사이 공간이라고도 하죠. 막사이 공간. 막사이 공간에서 어디로? 그쵸, 기질 내부로.
기질로 들어오는 이런 방향으로 ATP가 합성됐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pH를 대략 적어볼까요? 막 그라나부터 보면, 이 영록제부터 보면 틸라코이드 내강이 대략 4 정도의 pH였고요. 대략 4 정도. 대략 4 정도의 pH였고요. 그 다음에 그쵸, 스트로마가 대략 8 정도의 pH였어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보면 막사의 공간이 대략 7 정도라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대략 9 정도였습니다. 대략 9 정도. pH를 살펴본 거예요. 그럼 대략 9 정도였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조건일 때 가나다라에서 골라서 ATP가 합성되는 것을 보면 좋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그라나니까, 그라나라고 해줬으니까 이 조건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그라나에서 바깥으로, 그라나 이 내부에서 바깥으로 H 플러스가 나가는 구동력을 봐야겠죠. 왜냐? ATP 합성 요소 CF5, CF1이 여기 이렇게 달려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얘도 CF5, CF1이 이런 식으로 달려있을 건데 얘는 pH가 밖에가 4고 안에가 8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ATP 합성을 못하겠네요. 가가 ATP 합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도 보면 미토콘드리아 내강에 그러니까 내막에 ATP 합성 요소가 어떻게 있냐면 내막에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내막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안내보다 이 내 기질보다 바깥쪽 부분에 pH가 더 작아야 내부 기질로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pH 8이고 밖에가 pH 8이고 안에가 pH 4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밖으로 나가야 될 판입니다. 그 대신 여기 H 플러스가 밖에가 더 많으니까 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 기질 내부까지 들어올 수 있겠죠. 이 그림과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양성자가 유입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부터 라 중에서 ATP가 생성되는 시험관은 가와 라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 메커니즘은 가에서는 그라나 내부에서 외부의 수용액으로 그라나 내부에서 외부의 수용액으로 뭐가 빠져나갔죠? 그렇죠. H 플러스가 ATP 합성 요소인 뭐라고요? 그쵸? CF5, CF1 복합체를 통해 이동함으로 이동하면서 ATP가 생성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라도 마찬가지죠. 라에서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왔죠. 그래서 외부의 수용액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 내부로 미토콘드리아 기질 내부로 수소 이온이 H 플러스가 ATP 합성 효소인
F5, F1 복합체를 통해 이동하면서 ATP가 합성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하실 수 있는 거는 여기 막사의 공간은 그라나는 그렇다 치고 막사의 공간은 왜 무시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세포호흡 공부하실 때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쵸? 미토콘드리아 외부 외막은 여기 미토콘드리아 외막 있잖아요. 이 외막 이 미토콘드리아의 외막은 미토콘드리아 내부 이 내막에 비해서 투과성이 매우 높아서 여기 물질들은 그냥 숭숭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외막으로는 물질들이 숭숭 뚫리는 반면에 이제 내막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 다른 색깔로 해보면 이 내막을 통과하는 게 조금 더 외막보다는 어려워서 이 외부 용액과 외막까지는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냥 이 막사의 공간하고 외부 공간까지는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막이 워낙 투과성이 낮으니까 아무 물질이나 다 잘 투과하니까 바로 외막은 바로 통과해서 이 내막에서의 ATP 합성 요소의 이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야겐도르프 실험 관련 문항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3학년도 33번 문항입니다. 자, 전자전달기를 통해 형성된 양성자 기울기가 ATP 합성 이외라고 했습니다. ATP 합성 이외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전환에 사용되는 예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보면 대장균은 세포 밖의 젖산을 세포 내로 운반한다 라고 했습니다. 대장균 역시 세균이죠, 세균. 세균은 원핵생물입니다. 원핵생물. 그러면 세균에서 보통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2개 갖고 저는 주로 설명을 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밖은 환경이고 여기는 이제 외막입니다. 외막. 그 다음에 여기는 주변 세포질. 그 다음에 여기는 세포막. 여기는 세포막. 그리고 여기 안쪽은 세포질이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ATP 합성 요소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들어올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세포 밖의 젖산을 이 젖산을 세포 내로 운반할 때 어떻게 이동하냐면 세포막을 가로질러서 이 세포막을 가로질러서 H 플러스 기울기를 형성한 형태로 다양한 물질들을 이동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막을 가로질러서 H 플러스 기울기를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양성자 구동력으로 ATP 합성도 하고 이렇게 생긴 양성자 구동력으로 ATP 합성도 하고 물질 수송도 할 거예요. 여기 물질에는 뭐 영양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폐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양성자 구동력에 의해서 수송을 하니까 젖산 역시 세포 내로 운반될 때 이러한 양성자 구동력을 이용할 겁니다. 양성자 기울기를 이용할 거예요.
그 다음 세균 또 있네요. 세균은 편모 회전 역시 세균의 편모는 어떠한 필라멘트로 되어 있냐면 플라겔린으로 이루어진 필라멘트로 되어 있고, 이 플라겔린이 기저체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2018학년도 임용 문제에 역시 기저체하고 그람 음성균에서 편모의 구조하면서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은 2018학년도 임용입니다. 임용 문제인데 여기 플라겔린 필라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저체라는 부분에 이 필라멘트가 연결되어서 돌아가면서 양성자 구동력을 형성하면 그 양성자 구동력에 의해서 이 필라멘트의 운동, 편모의 운동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얘 역시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양성자 구동력에 의해서 플라겔린 편모가 운동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균과 달리 진핵생물의 편모는 그렇죠. 진핵생물의 편모는 디네인 단백질에 ATP를 소모해서 운동했죠. 그래서 진핵생물의 편모는 디네인에 ATP를 소모했고 세균의 편모는 양성자 구동력을 통해서 그 에너지로 운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을 읽어보면 반딧불이가 루시퍼레이즈를 이용하여 빛을 낸다고 했습니다. 에이즈 붙으면 효소죠. 루시퍼레이즈는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이 효소는 어떻게 빛을 내냐? ATP의 이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TP의 이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3학년도 33번 문항은 여기까지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3학년도 23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전자전달계에서 일어나는 NADH의 산화 반응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표는 이 반응의 산화환원 쌍과 표준환원 전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NADH가 NAD 플러스로 뭐 됐죠? 그렇죠. 산화됐습니다. H 플러스를 잃어서 산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O2는 H 플러스를 얻어서 H2O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됐다고 볼 수 있냐면 H 플러스를 얻은 그렇죠. 환원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표준 환원 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환원 전이 이렇게 나타내고 다니는 이 볼트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로 프라임 이렇게 쓰는데 이 제로라는 값은 뭐 25도씨 1기압 그 다음에 1몰 농도에서 표준하는 전이를 말하고 여기에 프라임까지 붙었다. 얘는 뭐예요? 이 조건에다가 이 세 가지 조건에다가 플러스 pH 7인 실험실 상에서의 조건까지 붙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서 얻은 표준 환원 전이고 표준 환원 전이니까 높은 환원 전위를 가질수록 환원이 잘 됩니다. 환원 굿. 그쵸? 그럼 둘 중에 누가 환원이 더 잘 되겠어요? 그렇지, 얘가 환원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얘가 더 크니까요. 그럼 한번 보면, 그렇죠. 2분의 1 로트가 더 환원이 잘 됐네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유에너지인데 이 자유에너지는 마이너스 NF 델타 E 제로래. 그리고 얘를 각각 설명을 해보자면 N은 한 분자당 이동하는 전자수고요. 양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패러데이 상수도 AF는 패러데이 상수인데 지금 패러데이 상수 역시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보면 델타 E 제로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니은에 나왔는데 델타 E 제로 프라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산화제의 E 제로 프라임에서 환원제의 E 제로 프라임을 빼준 겁니다. 그럼 한번 산화제와 환원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산화제는 여기서 보면 얘는 산화됐어요. 자신이 산화됨으로써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제겠죠. NADH는 환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O2를 보면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켰어요. 자신은 환원되는데 남을 산화시켰어요. 그럼 얘는 그쵸,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O2의 표준환원 전위인 플러스 0.82에서 환원제 NADH의 표준환원 전위를 빼면 마이너스 0.32.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14V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틀렸죠.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NADH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그렇죠. 기억은 맞았네요. 그 다음 디귿은 비자발적인 반응은 이 델타 G를 보면 알 수 있었는데 이 델타 G가 음수이면 자발적인 반응이고 다 쓸게요. 자발적인 반응이고 델타 G가 양수면 그쵸. 델타 G가 양수면은 비자발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델타 G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델타 G를 구해보면 델타 G의 제로 프라임은 마이너스 N은 양수입니다. 양수. 그 다음에 F, 패러데이 상수도 양수였어요. 그 다음에 델타 E 제로 프라임도 양수였네요. 그러면 델타 G 제로 프라임은 그쵸, 음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반응이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발적인 반응이었고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델타 E 제로 플러스가 양수라는 것은 자발적인 반응이면서 양수라는 것은 환원이 잘 된다라는 뜻일 거고 그러면 델타 E의 제로 프라임이 음수면은 산화가 더 잘 된다 이런 뜻이겠네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3학년도 23번 문항까지 풀이를 다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기출류 문제들을 다 잘 챙겨두면 좋을 것 같고 양성자 구동력에 대한 내용을 조금 위주로 많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